일단은 말 나온 김에 기초적인 개념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진짜 응애들을 위한 기초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피드백 신청하는 이유는 채색기관에 조언받고자 신청드립니다. 사실 채색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방식도 없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초보자분들은 채색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하, 맞아. 저번에 레이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 채색이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색을 칠하는 활동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채색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색을 칠하는 활동으로서 어떤 느낌을 구현할 것인가.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는 좀 현실감 있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채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색적 개념을 다가감에 있어서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빛입니다. 예. 빛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리얼함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내 유튜브에 불을 그리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더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아주 생 기초적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셀 채색이 주로 돼 있잖아요. 셀 채색이라는 개념 아시죠? 1차적으로 1차 어둠이라고 보통 쉽게 표현들 하잖아요. 투톤만 애니메이션식 셀 채색. 여기서 봤을 때 로컬 톤, 그러니까 기본 톤이라고 합니다. 기본 톤이랑 1차 어둠, 섀도우 표현이 되게 돼요. 우리가 채색을 함에 있어서는 밑색을 깔끔하게 이렇게 칠하는 이 행위, 이거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입체감을 정확하게 느껴지게끔 그리기 위해서는 섀도우, 얘가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더 밀도감 있고 그런 채색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섀도우라는 리얼에 근사한 그런 어둠들을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얘가 되게 형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채색은 사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생 형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서 그 다음에 채색이 들어가면은 얼추 그래도 다 잘 나온다 라고들 많이들 말하세요. 왜냐면은 결국에 빛을 표현하는 거고, 빛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계산을 동반한 활동이거든요. 이 계산이라는 행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본인이 그렸던 이런 데생들이라든지 스케치들에 기반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두운 부분들은 어딜지 밝은 부분들은 어딜지에 대한 추론을 해내는 활동들,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들이 적용되면 리얼함이 그림에다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초보분들은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건너뛰고서 그 투톤 이상의 밸류들을 표현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채색을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런 개념부터 먼저 차근차근히 밟고 나가시면은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에어브러쉬나 이런 것들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라운드한 하드 브러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자, 섀도우들 표현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레이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포토샵의 클리핑 마스킹 기능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선택한 영역들만 빨간색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인데, 마법봉 툴로 이렇게 흰색 부분들을 클릭을 해주고 Q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Shift Ctrl I를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했던 영역들의 반전된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곱하기 레이어를 살짝 씌워줄 건데,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채색하기 좀 더 쉽게 하려고 배경이랑 캐릭터 쪽을 분리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뭘 해야겠어? 빛 설정을 해야 됩니다. 빛 설정, 빛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돼요. 보통 베이직하게 이렇게 대각에서 오는 듯한 빛으로다가 먼저 표현을 해줘요. 이때 원뿔 모양으로다가 화살표를 그려주시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빛이 어느 방향성으로 올지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림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직사광으로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빛이 이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또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를 꺼냅니다. 우리 마스킹 이렇게 했죠? 이쪽에다가 이제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림자는 암흑의 회색,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푸른 색조의 어둠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림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별탁하게 적용이 되는 색상 중 하나가 이렇게 푸른색을 머금은 이런 무채색조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잖아요. 얘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얼굴은 구잖아요. 구. 동그라니까 여기 이렇게 어둠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부분에 투톤으로다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가볍게 쉽게 표현해줘요. 여기 코에다가도 그림자 살짝 넣어주고요. 차분하게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서 그림자를 넣어줘요. 1금씩보다는 크게인가요? 처음에는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시는 시도를 하시면서 어둠을 막 넣어보시다 보면요, 여기에 어느 정도 넓게 했을 때 또는 얇게 했을 때 그때 어둠 느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때 왜 그 느낌들이 다 다른가에 대한 캐치를 해 가시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본인이 표현해야 될 그런 심상이 언제나 더 중요해요. 요렇게로 어둠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림자를 넣을 때도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런 종이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의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그러면은 얘는 떠 있는 거죠. 이 종이는 이 큰 종이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작은 종이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는 살짝 떠 있으면서 여기 모서리로 갈수록 붙어 있는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가지고서 이 형태감 자체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라서 이 코어 섀도우 표현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정보성 하나하나까지도 그림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서 리얼함이 구축되는 부분들이 이쪽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본인이 그리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사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좀 칙칙하죠? 얘네들 명도, 이 그림자들에다가 이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피부 쪽 있죠? 이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따로 하고 컨트롤 U 하면 이런 색조, 채도 윈도우가 뜨는데 여기에서 색조를 좀 바꿔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조들을 골라서 어둠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좀 쉽게 구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3D나 이런 거 하시는 모델러 분들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림 그리는 거 자체에서 이게 렌더라고 하거든요. 이 빛을 계산해 가지고 그림에다가 접목시키는 이 행위 자체를 렌더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어둠과 밝음을 표현해 준 다음에 이 표면의 모양들 있죠. 이 표면에 여러 가지 색상들을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둠 레이어 이외에다가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었거든요. 보통 피부 보면은 얼굴에 볼때기를 보면은 얼굴 쪽에 붉은색 홍조 부분 있죠. 볼 쪽에 여기 부분은 빛을 받아가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져서 붉은색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의 색조가 붉은색조를 띠는 부분이잖아요. 볼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둠을 표현해주고 이 위에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이 붉은색조를 또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입체가 살짝 튀어나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들 보면은 코 쪽에다가 살짝의 붉은색조를 넣기도 해요. 입체적으로 좀 더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눈두덩이 부분에도 살짝 붉은색조를 넣었어요. 단순히 꾸밀 용도가 아니었군요. 단순히 꾸밀 용도여도 심지어 돼요. 왜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화장도 하잖아요. 볼을 더 붉게 만들려고 볼터치 하잖아요. 단순히 이쁘게끔 만들려고 해도 되는 겁니다. 결국에 큰 틀로 봤을 때 이런 행위들 자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쁜 상태로 구축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는 행위입니다. 빛을 어느 정도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그리는 활동을 하는 김에 눈 쪽도 빛의 영향을 받은 계산적 특성을 넣어서 표현을 해줄게요. 이 눈썹 그림자겠죠. 속눈썹 그림자 요게. 그리고 동공 그려줘야겠지. 동공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수는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어두운겨 동공은. 그리고 여기에 귀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줘야 돼. 이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줄 때 보통 사람들이 이 동공에 인접하게 그려주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밝게 빛나는 듯한 이 느낌을 자아내게끔 하려면은 어둠과 같이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둠과 밝음의 대비차가 발생이 돼서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명도적 개념이 되게 돼요. 그리고 캐릭터다 보니까 여기가 보통은 밝아지진 않지만 인상을 좀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를 좀 더 밝게 해줘요. 좀 더 발랄한 이미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눈 쪽에다가 좀 더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버레이로 밝음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눈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잔머리들을 살짝 표현을 해줄 거예요. 기초적으로 되게 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으니까 이제 잔머리들 이렇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묘사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은 좀 더 리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배 쪽도 이분은 붉게 살짝 표현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도 살짝 붉은색 조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시도예요. 배 쪽을.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 베이스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에 따라서 중간 톤을 하드 브러쉬로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에어 브러쉬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로서 구축을 해보시는 프로세싱을 한번 제시를 해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표현하고 싶다. 표준 레이어나 스크린 레이어로 가지고 하이라이트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지도 않은데 어렵지도 않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게 됐습니다.